서울 외곽의 추운 작은 아파트에서 김재호 씨는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는 손녀 김수아를 바라보았다. 창문의 틈새로 동풍이 불어와 차가운 바람이 일고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추워졌다. 김재호 씨는 낡은 담요로 집을 최대한 따뜻하게 하려 했지만 가난은 사람의 마음까지 차갑게 만드는 듯했다.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오늘 오후 복권을 팔아번 돈에서 남은 몇 장의 지폐와 동전 몇 개가 놓여 있었지만 해열제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동전을 하나하나 집어들고 몇 번이고 다시 세어보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돈은 여전히 너무 부족했다. 김재호 씨는 수아의 침대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잠깐 밖에 다녀올게. 약을 구해올게. 수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눈을 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밖은 많이 추워요. 약한 손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김재호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아가야. 금방 돌아올게. 조금만 참고 있어줘. 김재호 씨는 밖으로 나섰다. 서울 겨울의 추위가 그의 피부를 에워싸지만 그의 영혼을 찢는 절망만큼 깊지는 않았다. 거리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그의 걸음은 하얀 눈 위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그는 몸을 떨었다.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수아를 위한 약을 구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다. 그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걷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 아픈 몸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도심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을 바라보았다. 늦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았고 몇몇 약국만이 늦게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도착했고 한미 약국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함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잠시 녹여주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내부에서 퍼지는 따스함을 즉시 느낄 수 있었다. 밝은 전등이 그의 눈을 약간 부시게 했다. 약국 주인 이 씨는 카운터 뒤에서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재호 씨를 보며 유심스러운 눈빛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재호 씨는 희망을 가득 안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동전 지갑을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절망이 가득했다. 제 손녀를 위해 해열제를 사야 합니다. 아이가 매우 약해요. 이 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카운터 위에 놓인 잔돈 더미를 내려다본 뒤 고개를 저었다. 이 동전 몇 개로 여기서 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약을 팔지 않습니다. 재호 씨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절망을 삼켰다. 그는 수아를 떠올렸다. 그가 집을 떠날 때의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도움을 바라는 눈빛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그가 간청했다. 제 손녀가 정말로 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갚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담한 어조로 말했다. 돈이 없으면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남자가 약국으로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지켜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그는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 최민혁이었다. 민혁은 잠시 멈춰서서 재호 씨를 관찰하며 생각에 잠겼다. 민혁은 카운터로 다가가 이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 들었습니다. 약을 팔지 않겠다면 제가 대신 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약국 주인으로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씨는 존경받는 젊은 율사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다. 그녀는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약 목록을 확인하고 해열제 한 상자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약을 카운터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민혁은 약값을 지불한 뒤 재호 씨를 향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녀분은 괜찮을 겁니다. 그는 부드럽게 재호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호 씨는 민혁의 눈을 바라보며 그 눈빛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서울의 한겨울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 김재호 씨는 약국에서 나와 약봉지를 꼭 쥐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두텁게 내리고 있었고 그의 걸음마다 복잡한 감정의 무게가 더해졌다. 수아를 위해 약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긴 싸움 끝의 피로감이 동시에 그를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호 씨는 두꺼운 눈 밑에 숨겨진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지면서 다리에 찌릿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은 손녀를 걱정하는 깊은 근심을 덮을 수는 없었다. 그는 얼른 일어나 약봉지를 확인했다. 다행히 약은 멀쩡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내딛었다. 수아를 위해 내가 강해져야 한다고 되뇌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방 안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이 그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수아가 깨어 있었고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길이 그의 걸음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수아는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할아버지, 돌아오셨어요. 수아가 아픈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내가 돌아왔고 수아를 위해 약도 가져왔단다. 재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열며 대답했다. 그가 약을 건넸을 때 수아는 감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약을 따뜻한 물에 타서 조심스럽게 수아의 입에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약을 한 모금씩 삼킬 때마다 재호 씨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아마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작은 방 안에 스며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난방의 열기가 아니라 수아를 향한 그의 사랑이 만들어낸 온기였다. 수아는 그의 돌봄 속에서 안심하며 지쳤지만 편안한 표정으로 누웠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수아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두드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고요한 순간은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졌다. 재호 씨가 문을 열자 문 앞에는 그가 약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젊은 의사 최민혁이 서 있었다. 늦은 밤에 찾아와 죄송합니다. 그냥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혁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오, 민혁 씨, 들어오세요.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수아는 방금 약을 먹었어요. 많이 지쳤지만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요. 재호 씨는 답하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민혁은 침대 옆에 앉아 수아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손을 뻗어 수아의 이마를 짚고 열이 좀 내린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민혁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믿어요. 수아 곁에 훌륭한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고맙습니다. 민혁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지 모르겠어요. 재호 씨는 감격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민혁은 대답했다. 특히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서로 도와야 하니까요. 김재호 씨의 작은 방 안은 밤이 깊어질수록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다. 최민혁 의사는 수아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그와 김재호 씨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다. 그들은 각자의 삶,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저도 선생님처럼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민혁이 낮고 먼 시선으로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희생하셨죠. 김재호 씨는 민혁의 말을 깊이 귀 기울이며 들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고 두 세대를 살아온 두 남자 사이에 깊은 공감이 생겨났다. 어머니의 그 희생이 저에게 항상 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게 했습니다. 민혁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같은 분을 볼 때 저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혁 씨가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재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민혁은 미소 지으며 김재호 씨의 어깨를 가볍게 위로하듯 손을 얹었다. 선생님, 저는 모든 일이 결국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민혁이 말했다. 수아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선생님께서도 이 삶 속에서 빛을 찾으실 겁니다. 그 순간 깊이 잠든 수아의 고른 숨소리가 두 사람을 조용히 만들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수아의 숨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퍼지는 평온함을 느꼈다. 대화는 점점 잦아들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밤이든 낮이든 연락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호 씨가 민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아와 저는 당신 같은 분을 만난 것이 행운입니다. 민혁이 떠난 후 김재호 씨는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오늘 밤의 일을 곰곰이 되새겼다. 그는 민혁의 선행과 삶이 때때로 가져다주는 뜻밖의 선물들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시금 감사하게 여겼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손녀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와의 강한 연결을 느꼈다. 비록 삶이 어렵더라도 따뜻함과 친절함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화로에서 퍼져나온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겨울의 추위 속에서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는 잠든 수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수아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다. 밤은 점차 지나가고 새벽의 고요함은 작은 방 안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의 틈새로 스며들어 수아의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김재호 할아버지는 긴 밤 동안의 고민과 기도로 힘들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침대 옆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수아가 눈을 뜨자 그녀의 시선은 마치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많이 나아졌어요. 수아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힘없이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지나 새벽을 맞이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사랑하는 수아야. 할아버지는 내가 괜찮아질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단다. 수아는 베개에 기대어 앉으며 할아버지가 낡은 조리기구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탕 냄새가 방 안에 퍼지며 위로와 가족의 사랑이 담긴 향기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의사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수아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셔서 정말 안심이 됐어요. 그래, 민혁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지. 재호 할아버지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란다, 수아야. 아침 식사는 잔잔한 대화와 함께 흘러갔고 수아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재호 할아버지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일상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키가 크고 낯익은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바로 민혁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미소와 함께 식료품과 필요한 물건들이 담긴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아. 민혁은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여기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혁 씨,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세요. 민혁은 이해심 깊은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이건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잖아요.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재호 할아버지와 민혁 선생님이 식료품을 정리하는 동안 수아는 근처에서 놀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민혁 선생님을 올려다보며 믿음과 사랑이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수아가 말하자 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눈길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깊은 공감과 이해의 섬세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서울의 겨울 추위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방 안의 난로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아는 점점 더 건강해졌다. 민혁의 끊임없는 관심은 약뿐만 아니라 희망과 위로를 가져다 주어 재호 씨와 수아의 일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민혁의 도움 덕분에 수아의 건강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재호 씨의 마음도 더 단단해졌다. 어느 오후, 민혁이 방문했을 때 재호 씨는 소박한 티타임을 준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 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몇 개의 과자가 놓여 있었다. 민혁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수아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재호 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들의 친구이자 구세주가 된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 선생님,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수아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기뻐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있던 수아가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다. 민혁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놀고 공부해도 힘들지 않아요. 민혁은 수아를 바라보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수아야. 너는 정말 강하고 용감한 아이야. 날이 저물 무렵 민혁은 제안을 했다. 김 선생님, 저는 이 일을 한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훌륭한 자동차 수리공이셨죠. 원하신다면 제가 작은 공장을 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새롭게 시작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재호 씨는 깜짝 놀랐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라. 그는 과거에 그 일을 꿈꿨었지만 오랜 어려움 속에서 거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제가 아직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민혁 씨, 재호 씨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선생님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김 선생님.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겁니다. 민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선생님의 열정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민혁의 선의와 신뢰에 깊이 감동한 재호 씨는 민혁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결코 닿을 수 없을 거라 여겼던 미래를 보았다. 감사합니다. 민혁 씨, 저 동의합니다. 함께 해봅시다. 수아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민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미소는 그와 재호 씨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아가 깊이 잠든 후 재호 씨는 혼자 앉아 자신과 민혁이 시작할 여정을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희망의 빛과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자신과 수아, 민혁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새로운 빛은 김재호 씨의 피곤하지만 희망에 찬 얼굴을 더욱 두드러지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낡은 의자에 앉아 깊이 잠든 수아를 바라보며 민혁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수리 공장을 여는 아이디어는 그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던 열정을 다시 되살릴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새로운 시작이 자신의 나이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손녀 수아를 위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다시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으며 노력과 인내는 항상 보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혁은 젊고 헌신적인 의사로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재호 씨와 수아가 필요로 했던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민혁은 삶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그들 주위에는 항상 인간애와 따뜻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재호 씨는 공장을 여는데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얻기 위해 주변 지역 사회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전하지만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현재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지 재호 씨만의 것이 아니라 특히 오늘날처럼 세상이 변화와 불안정으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안정과 열정 사이에서, 안정성과 위험 사이에서의 선택은 항상 도전이 되지만 동시에 인생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호 씨는 이 새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때로는 가장 대담한 발걸음이 가장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